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상황을 반영해서 3월 9일 0시 기준으로 천안시 코로나와 관련된 진행 사항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숫자까지 합쳐서 확진 환자 수는 94명입니다. 검사 중 인원은 121명, 음성 판정으로 받은 누계 인원은 5,648명이고요. 현재 완치돼서 퇴원하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어제 일일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이 4분, 그다음에 토요일 날 4분, 그래서 주말에 8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은 음악격리에 39명, 일반 병원에 54명 돼 있고요. 현재까지 94번까지 입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가용병상은 천안의원에 19병실 38실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 상태는 나머지 분들은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만은 위암 환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천안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경로 확보 현황은 89번까지 완료를 했고요. 방역은 91번까지 총 317개수를 방역을 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일일 검사 진행 관련해서 어제 일요일 날짜로 서북구와 동남부 보건소가 각각 81명, 14명, 민간병원에서는 28명 해서 123명을 검사를 진행을 했고 현재 누계로 5,863명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도 기존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3명이 더 추가로 돼서 여태까지 저희 천안시 직원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최근에 확진된 거는 우리 언론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구청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을 자가격리를 조치를 했습니다. 총 선거교육자, 복명동 근무 직원, 동남구 관련 부서 직원들을 해서 총 10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명동은 전원 다 자가격리를 하고 방역을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체 근무자 5명을 투입을 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남구 건축과 관련해서는 팀 전체가 다 자가격리 됐기 때문에 팀원들은 저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가격리를 하고 이 재택근무 요원들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인허가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 신청되는 인허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대신해서 한 명을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서와 관련된 접촉자들은 각 부서별로 현재 나머지 자가격리 하지 않은 인력들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겸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줌바 강사들의 워크숍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최영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장입니다. 2월 15일 우리 시에서 있었던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 관련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워크숍 관계자로부터 29명의 참석자 명단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역학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워크숍 명단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29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 역학조사관은
역학 관계를 의심하고 3월 1일 천안시 질병관리본부 충청남도 감염병 지원관리단 등과 천안시 코로나19 추진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3월 2일 명단에 있는 천안시 강사 7명 중 기확진자 2명과 자가검사를 실시한 1명을 제외한 미검사자 4명에 대해 충남도 역학 관계자가 전화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성 1명, 음성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3일 충남도는 워크숍 참석자 관할 시도에 3월 3일과 5일 2회에 걸쳐 검체 채취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원 역학 조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9명 중 양성 8명, 음성 17명, 검사 중 2명, 미통보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 및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 유입 경로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과 한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개인적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7초부터 이 중반테스트 강사자들 감염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는 이 25일 날 발생했을 때 그 줌바댄스 충남도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신고를 했었고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가 이 자리에서 워크숍을 했으니 검사를 해달라는 명단까지 넘겼다고 하는데 당시에 바꿔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거를 몰랐다가 발견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거든요. 저희가 워크숍 명단을 최초로 받은 거는 2월 28일 날 네.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네.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왜 인제서야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염원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 관계상 미리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조사 대상이 제대로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올 때 발표하려고 발표를 안 한 바 있습니다. KBS 최선수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이 왔다가 돌려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는 조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배제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지 그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아시겠지만 그 증상 발열일 1일 전부터 이동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증상 발열일 1일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왔으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에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의 유창민 기자인데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 같은 경우는 없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부분 동선 공개하면서 직업이 공개가 됐는데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업이 공개되지 않은 배경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역학 조사를 할 때 현장 조사관이 역학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관련성 있는 분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고요. 또 두 번째 그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철우 박병희 기자입니다. 네. 지금 2월 15일 이후에 이 줄바댄스 강사들이 천안 말고 많은 지금 부산 기장에서 또 전국의 이 천안의 이 강사들 포함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 아닌 혹시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보건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103명 자가격 격리 조치한 공무원들은 14일 동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1명입니다. 101명. 네. 네. MBC 김윤희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메일로 2월 28일 날 명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언제이고 누가 받아서 이게 보고가 언제 됐나요? 바로 보고가 됐는데 28일 날 받으신 거예요? 2월 28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워크샵에 이제 관계자가 전화를 줬고요. 그래서 명단은 저희가 이메일로 16시 38분에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16시 발송했습니다. 38분은 이메일을 보낸 시간입니다. 16시 38분입니다. 그 전에 이미 그거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네, 후나 이런 걸로. 아닙니다. 네, 충남신문의 정대진 기자인데요. 그 오토체육 관계자들 그러니까 오프샵에 왔던 강사들 중에서 대구 사람이 4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 2명은 양청으로 되고 2명은 검사 중에 됐는데 그 2명 검사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그리고 그 2명 양청자가 대구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거 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강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바는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은 중심이 되고 충남도와 천안시가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언제쯤 검사가 끝나냐? 검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는 나오는 걸로 되어 그 있습니다. 신천지하고 연관된 거는 전혀 예, 저희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네, 뉴스대 이종희 기자입니다. 여기 82번 환자가 스킨사가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지금 사투가 사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워낙 택시 기사 이동 동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 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확진자는 3월 2일 날 확진이 됐는데 역학조사 되는 건 왜 24일부터 진행되는지 3월 다시 한 번만 말씀.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3월 3일이거든요. 네. 근데 역학조사는 2월 24일부터 증상 발열일 기준 1일 전부터 저희가 현장 조사, 역학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동 동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안 주영광 교회 조사하신 건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답할게요. 주영광 교회 관련해서 당일날 이동 동선 내에 있는 시간대에 31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월 16일 날 또 25명에 대해서도 전원 다 검사를 했고 전원 다 음성입니다. 국정투데이 대범 기자님요. 그 우리 동네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28일 날 체육관 측에서 보건소에서 알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다 그러면 아산 1번이 19일 날 네, 본인들 체육관에서 대타 강사로 뛰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어요. 네. 그러면 수강생이 파악이 됐을 거고 근데 지금 75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보면 3월 2일 날에도 돌아다니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통보가 언제 된 거고 왜 이렇게 통보가 안 된 거라면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아산 1번의 그 증상 발열일은 2월 22일입니다. 구술상으로 조사할 때. 그러면 2월 22일 하루 전인 2월 21일부터 이동 동선이 파악이 되고요. 2월 21일부터 파악해서 접촉자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2월 19일은 이동 동선 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75번 환자는 2월 19일 날 대타 강사한테 수업을 받았고 거기에서 배제된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동네 체육관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된 게 2월 29일부터거든요. 네. 근데 2월 29일부터 이상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전날 아산 1번이 여기 와서 강사로 뛰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네. 수강생들에 대해서 전부 다 통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3월 2일 날까지 이 사람은 돌아다녀요. 2월 29일 날 한 명이 우리 동네 체육관에서 나타납니다. 한 명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역학관계상으로 역학조사관 입장에서는 특이사항으로 볼지 않았고요. 다음 날 3월 1일 날 우리 동네 체육관에서 2명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인지를 합니다. 역학조사관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체육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켰고요. 25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2일 날까지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2일 날까지 이 사람이 돌아다녔다는 거를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통보가 언제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저희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75번은 3월 2일 날 전수조사 통해서 그 25명에 대해서 전화할 때 인지하고 본인이 선별진료소 와서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JTBC 정영재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뭐 팀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렇게 뭐 보고치는 없었던 건 말고 워크숍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브리핑만 해도 이 인지 시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시장님 발언으로는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모든 지시는 충청남도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천안시는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역학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전화 동선, 이동 동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 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인지할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시장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네. 네. 아시다시피 네. 언론이 일단 먼저 노출이 되게 되면 일단 접촉자라든지 저희가 가갖고 현장 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역학 조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원 특히 감염원 경로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려면 역학 접촉자나 아니면 감염원들과의 어떤 긴밀한 유대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 벌써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관과 함께 긴밀하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인지를 못하고 답변했었나요? 못했다고? 그 당시에 언제 인지하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력 낭비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행정력 낭비다가 아니고 이 기자 브리핑실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답변을 하려면 제가 거꾸로 밑에다 다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역학조사 팀까지 가게 되는데 역학조사 팀까지 가게 되면 역조사 팀들은 기존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브리핑을 위한 자료들을 또 찾다 보면 한꺼번에 이중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지 제가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인지는 하고 계셨는데 일단 브리핑에서 말씀 안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거를 말 안 해주겠다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천안시민 최영국인데요. 그 워크샵 그 참석자 지역과 관련해서 그 금요일날 당시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 충남도가 그 좀 이후에 발표한 그 지역이 좀 상이했던 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그건 아마 최 과장이 설명 잘 드릴 겁니다. 워크샵 명단은 저희가 워크샵 관계자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그 회원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을 본인들의 구슬로만 해서 받게 된 거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우선이 됩니까? 약간씩 틀렸고요. 또 판단할 때 실거주지가 있습니다. 실거주지에 대해서 그런 카운트 과정에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던 주소지가 이제 뭐 인천하고 대전 같은 경우가 이게 그런 경우인데 말씀하셨던 네. 천안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인천하고 대전에 없었단 말이죠. 네. 충남도 발표에서는 이제 그게 네. 생기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여쭤보는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최초 우리 확진자가 2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이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좀 쌓여질 것이고 경험치를 토대로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혹시 이 잠복기가 2주가 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우리가 확진자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최한 씨가 제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설사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하고 혼동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감기라고 생각해서 일반 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일반 4개 대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선별진료소를 이제 먼저 가시는 게 좋다. 물론 콜센터 1339로 먼저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는 그런 절차는 지키시되 감기인 경우 그냥 본인이 감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약국이나 일반 병원을 가시는 것보다는 1339하고 일단 얘기를 하고 선별진료소를 가는 게 더 그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좀 이상하면 집에 들어가셔서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가격리를 좀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주말에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개인들이 혼자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여서 하지 않고 그래서 집안에 자가격리제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답답하신 측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답답한 측면을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는 것보다는 혼자 운동을 하시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 행동 수칙들을 계속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따라주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또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행동 수칙들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기 역시작을 금지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시점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최초 감염 경로라든지 최초 감염자 이거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어제 보도자료 배포드린 대로 그게 팩트입니다. 현재 그룹 내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 그리고 천안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부 취재 기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워크숍 15일날 지난달 열린 그 개최 인지 시점이 28일날 그때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인가요? 명단을 그날 선고받은 건지 아니면 인지는 그 이전에 하셨던 건지. 2월 28일 날 관계자로부터 전화 받은 시점이 최초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첫 브리핑할 때 천안에서 이제 그 코로나 발생했다 첫 브리핑했 당시 그때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장이 같이 이 자리에 분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2번이 줌바테스트 강사라고 해서 그 접촉자 그때 설명할 때 3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강사인데 그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접촉자가 3명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경찰에 뭐 협의해 본 결과 영장이 있어야 그것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기자들이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수강생들 접촉자 빨리 찾아내서 그걸 파악해야 되지 않냐 그 질문을 했었는데 너무 이게 뭐 어쨌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역학조사관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그 역학조사가 제대로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든지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확산자를 막고 또 접촉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대응 쪽에다 무게를 두고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천안시에서 확진자들의 어떤 교차점, 천안 같으면 이제 줌바 댄스라는 어떤 교차점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갖고 또 하나 또 막고요. 그러면서 병행할 부분은 이제 감염원 최초 증상 발현자라든지 나타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염원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같이 질병본부라든지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남신문의 정백진 기자인데요. 그 대구 경증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수정되고 있는데 우리도 의정교육공무원하고 국립청소년수련관 뭐 이렇게 수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정교육
교육공무원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증 지금 네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네 단계로 분류하는 부분은 이제 충남독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이제 오버돼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충남도에서는 검토는 해놓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정교육공무원에 입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우정공무원 교육원에는 지금 입소가 돼 있어요. 몇 명? 300 몇 명까지 갔지? 306명까지 입소가 된 걸로 알고 언제까지 있습니다. 머무르죠? 20일 정도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증 환자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증 환자라고 그랬는데 확진자인 거예요? 아니면은 당연히 경증 환자는 확진자 중 예. 제일 증상이 제일 낮은 분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외양상 보여지는 분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김은미 기자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역학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인지를 했을 시점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역학조사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을 하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최초 뭐 증상 발현일 중에서 가장 빠른 환자가 언젠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당시에 분명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 차이가 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추가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의심을 하고 이제 발빠르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2월 28일 날 저희가 명단을 입수하고 그때 당시에 역학조사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워크숍 참석했던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의심 환자 및 조사 대상자의 어떤 유증상 아니면 이런 부분에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저 KBS입니다. 네. 지금 절차대로 했고 역학조사관의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럼 문제가 없다는 지금 흐름의 말씀이신데요. 네. 기자들이나 저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초기 대응이 좀 허술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예, 언론분들이 계속 초기 대응에 저희가 천안시가 허술했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건 어떤 감염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대응하는 거지. 대응을 하려면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그 확진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역학조사관의 컨펌을 받아서 접촉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방역을 할지 또 이 부분도 또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두 번째 단계로 확진자, 천안시의 확진자의 어떤 그 교차점을 찾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교차점을 찾아서 11개소 그 히트니 센터에 대해서 교차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안내를 한 거죠. 예. 다만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역학조사관이 좀 더 확대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중앙일보 김영규 기자입니다. 28일부터 천안 지역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조금 계획 배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는 방역 인력도 조사 인력도 충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루에 막 24명, 19명씩 나오면서 이 조사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힌트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힌트를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최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28일 날 이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사람은 전화를 했고 또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온 거를 받은 직원은 역학조사관하고 상의를 또 했고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거를 소홀히 했다 아니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저희를 봐주시려고 그런 발언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걸 놓친 건 아니다, 소홀히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기자입니다. 김영주 기자입니다. 잠깐만요. 예. 자, 한 번만 딱 더 듣고 더 상세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제가 먼저 들었잖아요. 아까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예. 저기 이 당사자인 워크숍 사장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도 줌바댄스 대표라는 분도 그렇고 이거를 신고했을 때 해당 장소로 방역을 나오지도 않았고 이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신고를 드렸음에도 한 번도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조차도 안 하셨다라고 하고 공무원들이나 방역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단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부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말씀하신 부분과 이 당사자들 피해자라고 하시는 이분들과의 그 말씀이 엇박자가 나서 그러는데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민들과 저희 그 방역 당국하고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접촉자 아니면은 어떤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진료소에서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어떤 이동 동선이 공개가 되면 그 안에 이제 접촉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원칙을 갖고 갑니다. 아까처럼 증상 발현인 1일 전 기준으로 그거는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이동 동선 안에 있는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그 동선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월 15일 날 워크숍이 개최됐던 장소는 본인 사장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아마 했었어도 저희 방역 그 관계자들은 이동 동선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외됐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도 방역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셨고 어제 시점까지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제 시점까지도 방역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안 오셨고 질문도 없었고 한 번도 한 차례도 현장에 오시지도 않았대요. 어제까지도. 팩트는 제가 좀 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확인 좀 되겠지만 해. 제가 듣기로는 그 저희가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희가 먼저 2월 15일 워크숍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었던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셔갖고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지를 하고서 아마 방역팀을 내보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팩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요, 이 사안을 3월 2일 날 인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고 시점하고 어떤 게 좀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안시는 2월 28일 날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의 부분과는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천안시 2월 28일 날 받고 충남도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팩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